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최저임금 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금 또 많이 또 설왕설래 하고 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죄송한데 이게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라 이기주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항상 뭔 이야기를 해봐도 항상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저 위주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뭐 상대방도 물론 고려는 하지만 어,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저는 그냥 제 가게에 요만한 박스 딱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저 시급이 지금 현재가 높냐 안 높냐, 저희 가게에는 최저 시급이 저희 가게는 높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평일에도 2명을 썼어요. 5시부터 11시까지 2명. 그러면 저희는 퇴근을 다 하죠. 5시만 되면 퇴근을 다 합니다. 집에 와서 쉬기도 하고 뭐 저희들 뭐 저녁에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같은 때 오전 후에 2타임으로 다 2명씩 토탈, 그러니까 직원의 얼굴은 6명입니다. 다 다른 얼굴이 6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판매 형태도 바뀌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달 앱이라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차지하면서 수수료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진짜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요기요 같은 경우도 누누이 얘기지만, 요기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가량을 떼어가요. 10,000원짜리 하나 팔면 1,500원을 떼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잘 알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허무맹랑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니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하면 왜 그 돈을 안 깎아주냐. 야, 배달비 그대로 받더라. 배달비 받아가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배달비가 또 예전에는 2,000원, 2,500원이었는데요. 지금은 기본이 3,500원, 4,000원, 4,500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건비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런 것들에서 이미 포지션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데다가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급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 한 명이서 하고 2명이서 하던 걸 한 명이서 하고요. 주말에 4명을 쓰던 걸 2명을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메꾸는 거예요. 저희는 최저 시급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수익이 악화되면서 뭐냐면 저희들은 정말 힘들어졌어요. 뭐 예전에는 뭐 정말 누가 다 막 그런 거 비아냥거리잖아요. 사장님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장님 소리 듣자고 어떻게 뭐 2억씩 갖다 걷다 갔다가, 여러분들 2억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알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그런 돈 꽂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사활을 건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정말 목숨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사활을 걸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중간에 자꾸 도태되는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점포를 살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다 대단한 분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거 하나 유지하고 몇 년씩 정말 잘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수많은 어떤 그런 정말 뭐 이겨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감수해 나가고 감내해 나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땐 충분히 그 사람들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는 장사꾼 그랬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를 제가 이렇게 쭉 봐보면 정말 하나의 어떤 정말 뚜렷한 직업으로서
정말 약간 프로답지 못하면, 프로 같지 않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우리들을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저 시급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주에 뭐 15시간 이상 이런 것들을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진이 너무나 자꾸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돈에 대한 2억을 투자하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저희들의 노동시간이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한다면 정말 참 못한다는 거죠. 지금 많이 너무 뭐 몇 년 전보다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저는 아마 장사를 한 지가 20여 년이 됐잖아요. 장사를 해서 돈 번다는 생각을 갖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냐면 최저 시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도마 위에 올랐어요. 지금 여러분 급격히 뛴 것도 있지만요. 작년엔 거의 뭐 동결 수준이었다고 봐도 돼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많이 받으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지금 일부 직전인데 우리 아이들도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은호도 알바도 하고 우리 유나도 알바를 해요. 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험이 중요하고 그런 데서 또 뭐냐면 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배우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하라고 강요는 아니어도 권유를 합니다. 가서 해봐라. 왜? 그래야 아빠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부분도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도 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아직은 성장하는 거거든요. 육체적인 성장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저는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인즉슨 뭐냐면 제가 정말 장사가 정말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막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직원이 2사람이 앉아 있다면 1시간에 얼마를 팔아야 그 직원들에 대한 시급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희 집의 적당한 수준은 6,500원이에요. 욕먹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람을 줄이고 저희들이 그걸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시급을 정상적으로 주고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전 상태로 하는 건 6,500원이더라는 거죠. 지금 근데 8,600원이 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10,000원을 간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면 택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이제는 알바들을 더 없애는 거예요. 더 없애는데 뭐냐면 여기서 지금 최소로 아주 미니멈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서 더 올라갔다? 그러면 한 사람을 없애고 우리가 들어갈 바에라면 다 없애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나아요. 자, 그럼 우리가 다 들어가고 뭐냐면 우리는 휴일을 하루 정해서 쉬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저희 집에서만도 알바자리 3개 이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알바 광고를 내보면요. 알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온 친구들이. 여기 집 앞에서 이 알바자리 이런 게 나올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좀 약간 좀 뭐랄까 예전하고는 틀리게 좀 달려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알바들이 좀 모입니다. 이게요. 글쎄요. 많이 받고 많이 주고 뭐 이런 구조로 해서 당연하죠. 200만 원의 가치, 100만 원의 가치가 참 없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예전부터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습관을 검소하게 들이고 검소하게 살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대를 이어서 쌓고요. 이렇게 부를 자꾸 축적해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내가 정말 특별한 어떤 능력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죠. 그러니 그 시급제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발버둥 치든지 거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일자리를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급을 계속 올려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감내를 하고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받아내고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점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갭이.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를 않아요. 이거는 이 최저시급을 정하고 있는 최저시급위원회인가요? 뭐 노사 측, 이 국가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조정위원회에서 좀 판단을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한계점을 왔어요. 저희가 이제 노동을 하는 것도 한계점이 왔거든요. 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 돼버렸어요. 저도 아침에 11시에 가면 보통 9시에 돼야지 9시까지는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늘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건 더 늘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쪼개버리는 거죠.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반반으로 쪼갠다든지. 그리고 휴일을 정해버리면 저희는 뭐 어떻게 보면 노동시간을 반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6시간 6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쉬니까 지금은 쉬질 않고 나간다니까요.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어느 정도 됐어요. 그게 그렇게 메꾸기 시작한 게.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좀 이런 것들을 좀 서로가 좀 이해하는 시선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도 참 안타까워요. 근로자 우리 아이들인데 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했다면 저부터이라도 아니 한 달 내내 가서 일했는데 찍혀야 150만 원 주고 이러면 그 힘이 나겠습니까? 살만하겠어요? 이게 어떻게든지 좀 뭔가 서로 윈윈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은 또 보면 이기적으로 또 제 입장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자영업자의 입장이니까 그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그런 면이 있겠구나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해둡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